최승건 김철의 여의당 학교. 학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또 네.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MIT 출신 노 교수님, 노 교수님이 이신상에 일이 있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좋습니다. 뭐 장소 팔고 춘자 뭐 이런 식으로 듀엣으로다가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컨텐츠가 바로바로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자주 올리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뭐 공백이 조금 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네.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좋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또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주제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지금 조금 이제 시기가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LH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 LH 사태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이 LH 사태를 보면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성숙된 자세로 이 상황들을 조금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은 뭔가, 이 시간에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신 자료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들을 한번 지금 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부패를 대하는 단계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알지만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무조건 욕하고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패를 대하는 어떤 단계별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욕하는 건 쉬우니까. 근데 이제 부패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부패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기물이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좀 악취를 내고 유독성 물질을 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썩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의미로 부패를 봤을 때는 이제 개인이나 집단이 정신적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우리가 부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의미로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들이 이제 사회 현상에서 보이는 거죠. 사회 현상에서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부패에 대한 접근 방법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직 사회에서 공직 사회의 부패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 관점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도덕적 접근입니다. 이 도덕적 접근은 부패는 개인의 일탈이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그 조직에서 이제 성명을 냅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그 공직자 개인의 문제로 우리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딱 선을 긋죠. 이거는 이제 그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 사회적 접근이에요. 사회적 접근은 부패는 특정 관습이나 경험적인 습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늘상 그래 왔어. 관행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 접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제도적 접근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아. 근데 지금 그 법의 내용이 이거 하지 말라고 안 했네?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번에 그 LH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제도상의 어떤 미비?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구성원들이 양심에만 맡겨놨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탈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도덕적, 사회적, 제도적 이 각각의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체제적인 접근입니다. 이 체제적인 접근은 지금 앞서서 설명한 도덕적, 사회적, 제도적인 요인이 전체적으로 고루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 부패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시사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부패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원인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패에 대해서는 뭐 이제 분명히 좀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뭐 진상을 밝혀내서 다시는 이제 그런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서민의 입장에서는 일반 대중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한 원인을 이렇게 찾아본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건 나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성숙된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부패를 이제 살펴보는 부패를 대하는 단계별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패에 대한 단계별 반응은 이제 하수와 중수와 고수로 나눠 볼게요. 일단 하수입니다. 하수는요. 자, 부패 유발 조직의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그리고 왜 우리 뭐 식당에서 서비스 안 좋고 그러면 야 사장 나오라 그래, 매니저 나오라 그래, 막 이렇게 그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질이 좀 낮은 저급인 거죠. 거의 대부분 저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이 LH 같은 경우에도 그 조직 그 구성원이 일탈을 했는데 야 공기업 아니야 대통령 나와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을 불러대는 거는 이거는 하수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부를 옹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게 아니라 무조건 윗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때려 그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혼내면서 나 스스로가 아 그래 내가 그 대표까지 내가 쉽게 말해서 조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좀 질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온 이제 중수는 하수보다 조금 윗급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사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LH 같은 경우에 LH 그 조직 자체를 아예 없애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통 그냥 이런 정도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중수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하수와 중수를 뛰어넘는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 자 고수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이제 부패를 완전히 없앨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인데 인간은 사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패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패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패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일단 어쩔 수 없어.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부패가 일어났는데 그래 우리 그랬어. 어쩔 거야? 잘못을 했어. 그럼 정말 잘못했어 라고 정말 깊이 있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지금 그게 정말 실수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뻔뻔하게 내 책임 아니야. 걔의 도덕적인 일탈 때문에 벌어진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러는 거는 정말 나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일어났어. 그래 그럼 그 문제를 너네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그래서 그 문제의 처리가 이제 확실하지 않다. 제대로 좀 미흡하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성숙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뭐 고수 정도 급이 돼야지만 이 부패가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 정도 돼야지만이 그 사이가 점점 더 발전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하수나 중수처럼 말이죠. 뭐 대통령 한 사람 가른다고 해서 또 뭐 조직 하나 없애버린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나 부정부패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선거 때는 다 후보들이 깨끗하게 그렇죠. 살겠다 뭐 그렇게 하겠지만 뭐 대통령 한 사람만 깨끗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뭐 깨끗해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부패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정부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요 자세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또 이렇게 부패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바라보고 대응하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정리를 해오셔가지고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니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승관 김철의 여의당학교 또 부패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